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급 프랑스어 강도 우리 15과 문법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5과 문법이에요. 자, 총 박스 2개로 나와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관계대명사와 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몇 가지 그 구문들 있습니다. 양보의 뜻을 의미하는 그런 구문, 그 다음에 가정을 의미하는 구문, 또 어떤 기원, 소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구문들, 그리고 이제 뭐 접속법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수거적인 구문들, 그리고 그 구문이 쓰였을 때 어떤 문장의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입니다. Le pronom relatif neutre, 과예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과가 관계대명사로 쓰여요. 여러분 일단 우선 이거 가장 흔히 사용되는 1차적, 과의 1차적 의미는 의문사로서 쓰일 때죠. 끄를 대신하는, 예를 들면 의문문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서, 그래서 중간에 연결부호가 들어가고 트레이딩용이 들어가고 물음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혹은 뭐 의문사 다음에 에스크를 붙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스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 형태로 중간에 에스크가 들어가니까 주어 동사 순서를 도치시킬 필요가 없죠. 아니면 세 번째가 그냥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문사, 이 의문사를 제일 뒤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회화체에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을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다. 프랑스에서는 끄죠. 정확히 말하면 끄입니다. 끄. 그래서 넌 뭘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끄, 페, 뚜이가 되는 거예요. 끄, 페, 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끄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끄가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왔고, 페, 뚜이, 주어 동사가 띠페가 도치되면서 중간에 트레이닝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제일 원칙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의문사 다음에 에스크를 붙이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크를 붙인 게 바로 깨스크잖아요. 깨스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크를 붙인 거예요. 깨스크, 그 다음에 에스크가 들어왔으니까 주어 동사는 원래 위치대로 환원됩니다. 깨스크티페. 네. 깨스크티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사, 동사, 주어 하거나 아니면 깨스크를 쓰고 주어 동사 그냥 붙이거나. 그리고 마지막 이 케이스, 회화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케이스죠. 주어 동사 의문사. 그러면 뒤, 페 다음에 원래는 의문사가 뒤로 와야죠. 뒤, 페, 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끄일 때는 의문사 끄일 때 무엇을 의미하는 끄라는 의문사가 회화체에서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갈 때는 끄의 형태로 가지 않고 이때 꾸어로 바뀝니다. 아시죠? 그래서 뒤페 끄 하면 안 되고 너 뭐하니? 뒤페 꾸어라고 해야 돼요. 의문사 끄가 문장의 제일 뒤로 갈 때 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흔히 꾸어는 이 끄의 변형 형태로서 의문사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로 흔히 사용이 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실제 프랑스어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꾸어가 사용되는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le pronom relatif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관계대명사인데 neutre, 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성 관계대명사가 뭘까 도대체? 자,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뭐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 아니라 참 주격이면 죄송합니다. 주격이면 그 다음에 목적격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는데 명사가 있는데 그 다음 그 앞에 드와 함께 전치사 드와 함께 관계절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 그런 거라면 또 동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성 관계대명사라는 게 뭘까? 이 neutr라는 의미를 일단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le pronom relatif인데 관계대명사인데 중성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성 관계대명사 꼬하다. 우선 그 용법 우리 책에 나오는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거기 그 박스 첫 시작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l est toujours précédé d'une préposition et s'emploie avec 일단 항상 précédé d'une préposition 관계대명사 꾸아가 쓰여요. 그러니까 꾸아는 앞에 있는 뭔가를 받는 거죠. 지금 문장 앞이 쫙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어떤 거를 얘가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 꾸아 앞에 항상 뭐가 선행해요. 뭐가요? preposition 전치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관계절이 나오죠. 관계절이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 관계절에 관계대명사가 지금 앞에 있는 문장 중에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데 이 명사가 이 관계절 안에서 이 앞에 있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드일 때는 드 플러스 이 명사, 관계대명사 합쳐가지고 요걸 합쳐서 이제 동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데 그 명사가 이 뒤에 있는 관계절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전치사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를 씁니다. 이때 쓰는 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그때 쓰는 용법이 뭐예요? 바로 르겔. 이 받는 게 명사가 남성 단수면 여성 단수면 라겔. 그 다음에 남성 복수 레겔, 여성 복수 레겔.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1학기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초반부에 관계대명사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 초반에 1학기 때 이거 그 페스티벌 2권 3과였는지 4과였는지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우리가 물론 그 저랑 우리 존경하는 김우훈 교수님 또 박은영 교수님 함께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난 학기 초반에는 이 그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한 달 정도만 맥시멈 하면 될 줄 알고 좀 이렇게 분담해서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1과 2과는 우리 박은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3과 4과 때도 문법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연습 문제는 박은영 교수님이 또 텍스트 해석은 김우훈 교수님께서 해서 같이 우리 세 반이 같은 강의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학기에 제 수업만 들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난 학기에 중급 프랑스어 강도 2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르겔 라겔 뭐 그다음에 동 해가지고 관계대명사 싹 다 뭐 그때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때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어쨌든 중급 프랑스어 감독 1 과정을 들으셨으면 앞에서 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나왔을 거니까 그때 그 당시에 했을 거니까 여러분 배우셨을 때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 학기에 이 르겔 라겔에서 관계대명사 정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따로 올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때 강의했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안 해놓은 상태여서 박은영 교수님 채널에 개설을 해서 링크를 다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어쨌든 정 필요하면 지난 학기 거 아마 지금 돼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되고 또 지난 학기 수업 못 들으셨던 분들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한때 3강과 4강과였던 것 같은데 뭐 강의 링크를 영상을 올려드리든가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전해드리든가 아니면 뭐 강의 자료 제가 그때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 학기에 뭐 거의 대대적으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관계대명사 꾸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럴 때 이 관계대명사를 이럴 때 르겔, 라겔, 레겔, 레겔로 써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치사가 만약에 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치사가 만약에 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 르겔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하고 르가 합쳐져서 오겔이 되는 거고, 알 라겔이 되는 거고, 뭐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복수니까 아하고 레가 합쳐서 오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겔. 그 다음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뿌그다 그러면 뿌글르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뿌글르겔 혹은 뭐 뿌글라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르겔이냐 라겔이냐는 앞에 있는 명사가 관계대명사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르겔, 라겔, 뭐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 쓰면 되고, 앞에 그것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 그냥 쓰면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이것의 그 성수에 따라서 르겔, 라겔을 쓰면 되죠. 뿌글르겔, 뿌글라겔, 뭐 시글르겔, 시글라겔, 아벡르겔, 아벡라겔 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또 기억하실 점이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르겔, 라겔 이 형태를 써도 되고 이 형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끼를 써도 괜찮아요.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벡과 함께, 그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자 앞에 사람이 나왔어요. 앞에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을 관계대명사가 다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절에서 여기 지금 전치사가 아벡이고요. 관계절에서 아벡과 함께 이 사람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아벡하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원래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르겔, 라겔. 그래서 남성이다 그러면 아벡, 르겔 해도 돼요. 아벡, 르겔 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쓸 때는 르겔, 라겔 형태를, 그 르겔, 라겔이 대신하는 선행사가, 명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르겔, 라겔 써도 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이 르겔을 끼로 바꿔도 아벡끼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두 개 다 가능한 겁니다. 사물일 때는, 대신하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무조건 르겔, 라겔 이 형태를 써야 돼요. 이거를 써야 되는데, 대신하는 선행사가, 명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그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데 그 전치사가 뭐건, 뭐 뿌흐건, 뭐 아벡이건, 시어건, 뭐건 간에 아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데,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르겔, 라겔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끼를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아까 제가 이 전치사가 들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데 그 전치사가 들면 드 플러스 명사, 이거는 관계대명사 동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도 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전치사와 함께 뭐 아벡, 르겔, 부흐, 르겔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성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르겔이든 라겔이든 쓰고, 그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 앞에 이 전치사가 함께 쓰이잖아요. 아벡, 르겔, 푸글, 라겔 이런 식으로. 근데 드일 경우에는 전치사 드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이거를 다 합쳐서 이 드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치사 드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동을 쓰는 게 아니라 안 씁니다. 이 동 자체에 이 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드 플러스 명사인데, 근데 이 드가
그냥 단독적으로 쓰인 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프레드, 루앙드, 오복드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어떤 수거적인 표현의 부사적인 수거 표현의 일부분으로 드가 쓰였을 때 이때는 예를 들면 프레드 다음에 뭐가 명사가 나와요. 이걸 관계대명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 플러스 명사를 동으로 받아서 프레동 이래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고요? 이때는 이 드가 프레드, 로앙드, 오복드 이 외에도 많죠. 하여튼 이런 그 부사적인 그 전치사 그러니까 구문, 수거적인 구문의 일부로 쓰인 드일 경우에는 이때는 이 다음에 프레드 다음에 드를 쓰고 그 다음에 르겔, 락겔을 써줍니다. 르겔, 뭐 락겔. 그래서 프레드, 르겔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프레, 듀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듀겔, 들락겔 뭐 이 형태가 데겔 이 형태가 언제 쓰이느냐? 르겔, 락겔이 이거는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사용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아면 아르가 되니까 아까 적인 거는 오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드면 뒷겔, 드하고 르가 붙으니까 뒷겔, 들락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드일 때는 드 플러스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받을 때는 동으로 받잖아요. 동으로 받는데 그러면 뒷겔, 들락겔을 언제 쓰는 거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 플러스 명사인데 그 드가 앞에 있는 드가 그냥 단독적으로 뭐 명사의 뭐 빠글레드 뭔가에 대해서 말하다 뭐 이런 드가 아니라 이런 전치사구 수거적으로 쓰이는 전치사구에 포함된 드일경 프레드, 루앙드, 오복드 이런 식으로 그런 드일 경우에는 동을 쓰지 않고 뒷겔, 들락겔, 데겔 이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르겔, 락겔에 대해서 더 이상 동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더 이상 설명하긴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학기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뭐 연습 문제도 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습하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쨌든 지금 뭐 하여튼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르겔, 락겔과 관련된 이런저런 뭐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꽈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이때 원래는 르겔 전치사 다음에 르겔 뭐 락겔 이 형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럼 꽈는 뭐냐? 이것도 지금 우리 책에 보면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나올 때 꽈를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도대체 원래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르겔, 락겔, 렉겔 이 형태를 써야 되는데 꽈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안테스던 루터. 그래서 언제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이는데 꽈를 쓰는 케이스예요.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선행사가 중성이 되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구분할 수 없는 중성 선행사 명사를 가질 때, 즉 예를 들면 쓰 혹은 깨끗이옷으나 아니면 희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와 함께 이걸 다시 받을 때는 르겔, 락겔은 분명히 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는 명사가 남성 단수일 때는 르겔, 여성 단수일 때는 락겔 써야 되는데 중성이에요. 깨끗이 옷가 만약에 뭐 흐양 이것도 대명사잖아요. 흐양도 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면 이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흐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성적인 것들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고 일단 전제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예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인데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예요. 이거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렇게 중성적인 것들일 때는 그때는 꽈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밑에 예문을 보면 C'est quelque chose à quoi je pense souvent. C'est quelque chose à quoi je pense souvent. À quoi je pense souvent. 예문 한번 써볼까요? C'est quelque chose. 이거는 어떤 것이다. something이다. 중성이에요. something이다. C'est quelque chose. 그 다음에 à quoi je pense souvent. 이거는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요? 내가 자주 떠올리는 어떤 것이에요. 아 그거 내가 자주 떠올리던 것이야. C'est quelque chose 어떤 것? something이에요. 중성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이걸 받는 거죠. 그런데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quelque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뒤에 어딘가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절에 이 관계대명사 뒤에 따라오는 관계절에 이 중간에 어딘가에 얘가 대신하는 quelque 앞에 있는 아와 함께 그러니까 아 quelque 이 형태로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quelque 앞에 있는 전치사 아와 함께 어딘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뻥세 아 일로 들어가겠죠. 주뻥스 아 뻥세 아 하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뻥세 드는 뻥세 드 다음에 quelque 나오면 뻥세 드는 무엇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뻥세 아도 나올 수 있어요. 뻥세 아 다음에 quelque 나오면 이거 뻥세 아 다음에 quelque 나오면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뉘앙스가요. 얘는 뻥세 드는 뭔가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고요. 뻥세 아는 뭔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아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내 머리를 스치는 그런 뉘앙스 있죠.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다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뻥세 다음에 드가 나올 때랑 아가 나올 때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C'est quelque chose à quoi je pense souvent.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요? 내가 자주 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것. 어쨌든 뻥세 아예요. 아 다음에 이 quelque chose가 함께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된 건데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이려면 르겔, 라겔 해서 남성이면 오겔이 되거나 알라겔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선행사가 얘가 중성이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명사가 아니라 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겔이나 라겔 어떤 걸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꽈라는 거죠. 과.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그 1번의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옆에 1번의 두 번째 문제. La liberté cesse pour 뭐뭐뭐 ils se sont battus. 예문 하나 더 볼게요. 1번의 배입니다. 연습 문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1번의 배 한번 살펴보면 La liberté 자유란 그것은 c'est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pour 뭐뭐뭐 그리고 ils se sont battus. 네, 자유 그것은 어떤 것이다. 자유를 받는 거죠. 뭔가인데 자유 그것은 뭐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못 맞춰 싸웠던 자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못 맞춰 싸웠던 것이야. 네. 그래서 뿌그예요. 뿌글라 리비약돼요. 근데 앞에 쓰로 받은 겁니다. 얘를 중성대명사 쓰로 받은 거예요. 자유는 라 리비약돼가 만약에 주어가 되면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면 뿌글 락겔이 되겠죠. 그렇죠? 라 리비약되니까 뿌글 락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받는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자유라는 것을 중성대명사 쓰로 한 번 더 받아서 자유 그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좀 꼬아놓은 건데 조금 멋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유 그것은 무엇이다 할 때 그 무엇을 쓰 중성대명사 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쓰가 그냥 이 뒤에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일시성 바티에서 뭐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잖아요. 뭘로요? 뿌허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돼야 돼요. 푹스 일시성 바티 푹스예요. 푹싸죠. 푹싸. 그러니까 이게 뒤로 온다면 푹싸가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이게 뭘 받아요? 란리비학대 자유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못 맞춰 싸웠던 것이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설명사가 될 땐 싸가 아니라 쓰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자유 그것은 뭐다. 근데 쓰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쓰가 이 뒤에 뿌흐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싸운 거니까 뿌흐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돼야 돼요. 그럼 뭘 받아요? 네,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쓰예요. 중성 그리고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중성이에요. 그때 뭘 쓰냐고요? 꾸아, 뿌꾸아, 뿌글 낫게가 아니라 랄 리비학대 다음에 그대로 요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뿌글 낫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스 말을 바꿔놨어요. 자유 그것은 어떤 것이다. 근데 이거 어떤 것을 쓰라는 중성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대명사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중성이니까 르게 락게 중에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아를 쓰는 거죠.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다. 그러니까 뒤에 관계절에서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게 관계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뒤에 관계절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받는 게 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 다음에 주격이면 무조건 끼예요. 그쵸? 쓰끼.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관계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끄. 그러니까 뭐 선행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어요. 뭐 아니면 중성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깨끗이 호스건 쓰건 뭐건 간에 주어로 쓰이면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로 대신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계절에서 주어로 쓰임. 주격이면 끼, 목적격이면 끄. 선행사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죠. 중성이건 무조건 주어면 주격이면 끼고 목적격이면 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 이때는 끼나 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격, 목적격 아니니까 뒤에 관계대명사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르게, 락게, 리 형태라고요. 전치사와 함께. 근데 이 르게, 락게는 벌써 폼이 르게, 락게, 리니까 벌써 앞에 있는 선행사가 남성, 여성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여요.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르게, 락게도 못 써. 이럴 때는 바로 꾸아를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꾸아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케이스. 꾸아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전제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로 함께 쓰이는데 르겔, 락겔이 아니라 꾸아를 쓰는 케이스. 두 번째 그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 아tom스용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아tom스용 밑에 그러니까 쭉 보면 le relative과 reprend l'action, le relative lequel reprend le nom. 그래서 그냥 선행사가 이런 중성이 아니고 그냥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인데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르겔, 락겔을 쓴다 그랬잖아요. 르겔, 락겔 쓰는데 이건 아니고 그냥 꼬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가 이런 중성이 쓰, 깨끗이 호스, 흐양 이런 게 아닌데도 꼬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뭐냐? 앞에 있는 행위 혹은 상황을 전체를 받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구체적인 명사를 받으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구체적인 명사일 때는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선행사가 중성인 이런 거 아니면 당연히 르겔이나 라겔이나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다. 아니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한 행동 전체를 받는다. 그럴 때는 그것도 뭐 문장 전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남성 여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볼게요. 우리 책의 첫 번째 박스의 예문을 보면 자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예문이에요. 자, 일라흐누 블레 일라 흐누블레 하면은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이런 거죠. 일라 흐누블레 송 파스포 그쵸? 쌍과 il n'aurait pas pu prendre l'avion. 이거 첫 번째 문장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아요. 일라 흐누블레 송 파스포 근데 성 늦게 성 늦게 있을 케이스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일라 흐누블레 송 파스포 그는 자기 여권을 갱신했다. 근데 그리고 썽이에요. 썽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절에서 그는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 것이다죠.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갱신한 여건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다음 문장의 관계절에 앞에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쌍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할바삐 펑드르라병 성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쓰이는데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럴 때 르겔 락겔을 쓸 수 있어요. 르겔 락겔. 그리고 이때 르겔은 뭐요? 앞에 있는 파스포그로 가는 거죠. 파스포 그래서 여권이에요. 이 여권이 없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성 명사니까 남성 단수명사니까 성 르겔이라고 한 겁니다. 이래도 돼요.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 이 르겔 대신에 꽈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남성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르겔을 쓰면 되지.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중성, 깨끗이 흐양 이런 거면은 그래서 르겔, 락겔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면 꽈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이는데 그 선행사가 남성 단수명사라고요. 앞에 파스포. 그러면 르겔 쓰면 되잖아요. 이때 꽈는 왜 쓰냐 그럼?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르겔은 분명히 앞에 있는 구체적인 남성 단수명사 이거 파스포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는 여권을 갱신했다. 그리고 성 르겔에서 르겔은 파스포고요. 이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갱신했어요. 근데 이 여권이 없으면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때 성 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 꽈는요. 앞에 있는 파스포를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가 여권을 갱신한 행위 자체 전체 문장 전체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는 여권을 갱신했다. 쌍과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권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그는 비행기를 못 탔을 것이다. 똑같은 말인데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관계대명사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분명히 르겔은 앞에 있는 남성 단수 명사를 받는 겁니다. 파스포그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가 여권을 갱신했다. 그 여권이 없었으면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인데 꽈를 쓰는 경우는 뭐냐 앞에 있는 파스포그라는 그 명사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 전체, 그가 여권을 갱신한 행위 전체를 과가 받는 겁니다. 이 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이건 르켈 락켈로 받을 수가 없죠. 남성, 여성. 이 문장, 그가 여권을 갱신한 행위가 뭐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로.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권을 갱신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즉 갱신하지 않았으면 그는 비행기 못 탔을 것이다. 이런 거죠. 갱신한 여권이 없었으면 이거는 그가 여권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꾸아를 쓰는 거죠.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로 꾸아가 쓰이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주격, 목적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격이면 끼고 목적격이면 끄죠. 무조건 선행사가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건 전제입니다. 그런데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쓰이는데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쓰으나 깨끗이 옷으나 희양처럼 남성 여성을 갖지 않은 중성일 경우에 중성 명사를 받을 경우에는 꾸아를 쓰고요. 두 번째 이런 중성 명사가 선행사로 안 나왔을 경우에도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를 쓸 때 꾸아를 쓸 수 있어요. 이때 뭐냐면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명사 자체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문장 전체 앞에 나온 그 행동 전체를 이 꾸아가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의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일라 흐누블레 그 두 가지에 하나는 성 꾸아를 썼고 하나는 성 르켈로 쓴 그 두 가지 예가 나오고 밑에 르헐라티브 꾸아 관계대명사 꾸아는 허펑 락시용 행동을 받는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르포농 르켈은 앞에 있는 허펑 르농 이 명사를 받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아tom수용 라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꾸아가 우리가 흔히 꾸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의문사 무엇을 다시 말하면 끄가 문장이 제일 뒤로 갔을 때 꾸아로 변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예문 보실까요? 뒤펑과 옵트 대준에 뒤펑과 끄가 문장 제일 뒤로 가서 꾸아로 바뀐 거 무엇을 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죠. 너는 아침 식사 시간에 아침으로 뭘 먹니? 무엇을 먹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드십니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경우 꾸아가 의문사로 쓰인 케이스랑 관계대명사로 쓰인 케이스랑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관계대명사로 쓰인 케이스 한번 예를 볼게요. Je prends un petit déjeuner. 나는 아침을 먹는다. sans quoi 그렇지 않으면 je suis incapable de travailler. 나는 아침을 먹어요. 아침 한 그릇을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sans quoi 성이라는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이는데 또 과예요. 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뿌띠 대신에 아침 식사라는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아침을 먹다라는 그 문장 전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아침을 항상 챙겨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빈칸에 꽈가 들어가야 되느냐 르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Descends tout de suite sans 뭐뭐뭐 je vais me fâcher. 얼른 내려와라. tout de suite 얼른 내려와. 그렇지 않으면 je vais me fâcher. se fâcher는 화내다. 너 빨리 내려와. 그렇지 않으면 화낸다. 이런 거죠. 혼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성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는데 뭘 받아요? 명사가 없죠. Descends tout de suite 빨리 내려와라 라는 그 행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꽈죠. 여기서는 1번은 꽈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성 르켈이다 하면 그것이 없으면이고 르켈은 항상 앞에 있는 구체적인 명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고 쌍과는 행동을 받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 전체 행위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쌍과 주베무 파실. 두 번째 문제 아까 봤죠? 라리베르테 세스 pourquoi. pour라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쓰라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quoi를 쓰는 거죠. pourquoi ils se sont battus. 세 번째, voici l'ami grâce à 뭐뭐뭐 j'ai trouvé mon appartement. voici 여기 이
이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이 덕분에 이 사람 덕분에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내가 아파트 구하는데 도움 준 친구다. 그라스 아 다음에 항상 그라스 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받는 게 뭐예요? 람이 친구예요. 여기는 뭐 행동이 없죠 앞에. 여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친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스 남성 단수니까 르겔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그라스 오겔 해도 되고 그라스 오겔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는데 르겔 락겔을 써야 되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끼 이렇게 끼로 대신해도 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개 다 그라스 오겔 해도 되고 그라스 끼 해도 됩니다. 두 개 다 정답이에요. 네 번째 스티케 sans 뭐뭐뭐 vous ne pouvez pas entrer coûte 8€. 이 티켓 근데 그것이 없으면 당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티켓 그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 티켓은 8유로 합니다. 가격이 뭐예요? 앞에서 지금 쓸 티켓밖에 없어요. 무슨 행동이 없죠. 티켓을 사다 구매하다 이런 게 아니라 티켓이라는 명사밖에 없어요. 당연히 성 르겔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사 앞에 있는 남성 명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le ticket sans lequel vous ne pouvez pas entrer coûte 8€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관계대명사 꽈가 쓰이는 문장인데 근데 아하고 배에 그 문장 순서를 막 틀어놨어요.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조합을 해보라는 거죠. 뭐 큰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관계대명사 꽈의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보라는 겁니다. 한번 뭐 조합을 해보죠. 네. 보면 첫 번째 donne-moi sur quelque chose écrit quoi. 일단 뭐 donne-moi부터 가야 되겠죠. 나한테 달라 거죠. don 상대를 뒤로 지칭하는 명령법이니까 s가 탈락되어 있는 거고 앞에 있던 me donne에서 me가 뒤로 오면서 뭐하러 바뀌는 겁니다. donne-moi 그 다음에 donne-moi 무엇을 어떤 something을 달라는 거예요. quelque chose. donne-moi quelque chose. 그 다음에 sur 그 위에 sur인데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quelque chose 선행사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과 sur과 écrire 나한테 뭔가를 좀 그 위에 뭘 적을 수 있는 그 위에 뭘 적도록 뭔가를 좀 적을 수 있는 뭔가를 달라는 거죠. 두 번째 c'est il faut se s'obliger 과 그 다음에 대문자 쓰 그 다음 on peut dispo à chaque semaine. 네. 자, 이거 볼까요? 좀 문장이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정리를 그냥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여기서 시간을 더 낭비할 수는 없고, on peut dispo on peut dispo 약간의 운동, on peut dispo 그 다음에 c'est à quoi 스가 선행사예요. c'est à quoi il faut s'obliger. il faut s'obliger입니다. 오블리제 아죠. 근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무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무죠. s'obliger 아니까 아까가 쓰인 거고 il faut s'obliger chaque semain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기에 se 이렇게 되고 스가 대문자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둘 다 소문자로 쓰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스가 두 번 쓰이는 걸로 나왔는데 뭐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스가 어떻게 두 번이 쓰일지 이 경우에 il faut un peu de sport à chaque semaine c'est 쓴데 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un peu de sport. 그리고 제가 이 책에
그래서 교수법 책, 그러니까 이른바 교수용 이 뭐죠? 안내책자 우리 페스티벌 3번에 찾아봤는데 그 책에도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엉프드 스포크 스악과 일퍼소블리제 셔크스맨 이 외에 스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뭐가 있을까요? 예. 보기에는 스가 두 번 쓰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밖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교수법 가이드용 책에도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를 보면 첫 번째 오포지시옹 엘라 콘세시옹 그래서 반대, 대립 혹은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몇 가지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 본 것과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올리우드라는 표현이죠. 올리우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수거죠. 올리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인피니티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대신에 올리우드 인피니티 뭐뭐 하는 대신에 항상 동사 원형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écoute-moi au lieu de te mettre en colère. écoute-moi 내 말 좀 들어봐. au lieu de 하는 대신에 te mettre en colère, se mettre en colère 화내다죠. se mettre en colère 이것도 화를 내다라는 그 수거 구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거죠. au lieu de 동사 원형. 그다음 밑에 북덩이라는 그러한 우리 뭐 아주 많이 보는 그런 단어인데 역시 대립 혹은 양보를 의미합니다. Il craint partout. pourtant il sait bien que c'est dangereux. 그는 partout. craint 하면 craint 빼의 약으로 끝나는 일군 동사인데 기어 올라가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동사인데요. 어쨌든 그는 어디서나 막 기어 올라간다. 뭐가 있으면 막 기어 올라간다. 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북덩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 뭐를요? 세상처럼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기어 올라가는 게 우리 본문에서는 애기가 그런데 뭐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는 뭐만 있으면 막 기어 올라가고 보는데 근데 본인도 안다. 그런데 북덩 본인도 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대립 혹은 양보의 의미 올리우드 다음에 동사원형 다음에 북덩이라는 접속사 공정수용 쓰이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밑에 리포테즈 엘라 콘디시옹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가 여러 개 봤잖아요. C로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문장들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가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법들을 봤는데 하나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soft C라는 표현 이것도 수거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soft C 이하가 아니랍니다. C 이하를 제외하고는 C 누가 뭐뭐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뭐뭐가 아니라는 한에서고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모앙크 이것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아모앙크 뒤에 절이 나오는데 무조건 동사는 접속법이에요. 아모앙크 접속법.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oft C, C라는 경우만 C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만 아니라면 아모앙크 접속법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Je serai là vers 20h, sauf si le train a du retard. 나는 저녁 8시 경에는 20시 경에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거기 있을 거야. 20시에는 저녁 8시에는 거기에 뭐 도착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런데 단 기차가 연착하지 않는다면 기차가 아디었다 늦지 않는다면 C 이하를 제외하고는 기차가 늦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8시에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아래쪽 르수에 소원, 기원, 소망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꼭 외워두십시오. 포허비 끄예요. 포허비 끄. 그 다음에 역시 접속법이 있습니다. 포허비 끄 다음에 절이 나오는데 끄 다음에 당연히 절이 나오죠. 근데 그 절에서 동사가 접속법 형태를 쓰여요. 포허비 끄 접속법.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포고비 주로 그래서 문장 제일 처음에 문 뒤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문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근데 실제 회화체에서도 꽤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포고비 끼르리 수아히아나비 이거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박물관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박물관 사람들 많은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애한테 무슨 일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에 애를 찾는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포고비 길 일르리스와 히아나베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일은 비인칭 일라히 부구문이에요. 일라히 부구문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 때 이 비인칭구문 쓰잖아요. 일은 비인칭이고 류가 아입니다. 그에게 일르리 그냥 일르리스와 히아나베 어떤 일도 안 일어났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포고비 그 다음에 수아 에트르의 접속법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complete par une expression d'opposition, de concession, de condition ou de souhait. 지금 옆에서 오른쪽에서 봤던 거 대립과 뭐 양보, 그 다음에 가정, 조건, 그 다음에 소망.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봤던 올리우드, 그 다음에 뭐죠? 북덩, 그리고 소프시, 혹은 뭐 아무한크, 그 다음에 포크비크 이런 것들을 빈칸에 적절하게 넣어보라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인데 읽어봅니다. Un dimanche au musée. 그래서 박물관에서의 한 일요일, 박물관을 방문한 한 일요일 뭐 이런 거겠죠. Quand il fait froid, qu'il pleut, il est agréable de flâner dans un musée. 빈칸 있고 se promener dans les rues. 자, 네, 그래서 quand il fait froid, 날씨가 추울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끄는 껑을 다시 받는 겁니다. 껑 같은 게 다시 나올 때, 반복될 때 끄로 대치되죠. 그러니까 quand il pleut 이거예요. qu'il pleut. 날씨가 춥고 비가 올 때는 il est agréable. 일은 비인칭이고 이하가 진짜 주어겠죠. 이하는 것이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플라네는 어슬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산책하다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당성뮤즈 박물관 안을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올 때는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안에 관람하면서 다니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뭐보다는 스폼네 당내 후이 길에서 바깥에서 산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뭐 하기보다는 바로 올리우드겠죠. 여기 올리우드 스폼네. 그다음 on peut contempler des merveilles dans tous les domaines au moment où il y a trop de monde, bien sûr. 자,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을 방문하면 우리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 contempler 하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응시하다 이런 거죠.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바라보는 그런 건데, 그래서 on peut contempler 우리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 des merveilles 하면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des merveilles 뛰어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dans tous les domaines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작품들을 박물관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겠죠. 다만 일리아 토드몽 비앙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앙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리아 토드몽 너무 사람이 많지 않다면 뭐뭐만 아니라면 근데 일리아예요. 일리아 뭐뭐만 아니라면 이제 일리아입니다. 접속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볼까요? 네. 아무한 끄가 아니라 소프스입니다. 만약에 아무한 끄가 쓰였으면 일리에가 돼야죠. 접속법이 쓰여야 되겠죠. 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 리아 토드모. 예, 그다음 cela gâche un peu le plaisir. cela 사람이 너무 많다면 사람 너무 많은 박물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gâche는 흥을 깨트리다. 기분을 깨트리다 이런 겁니다. 약간 즐거움을 그러니까 박물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즐거움이 약간은 반감됩니다. 깨집니다. 그죠? Mais
On peut toujours une salle moins fréquentée que les autres. 뭐뭐뭐, 뭐뭐뭐, on veille bien chercher et parfois on découvre des choses insolites, des artistes moins célèbres. 네,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 박물관에 사람이 많으면 약간 기분이 아주 즐거운 느낌이 좀 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toujours 항상 on trouve une salle moins fréquentée 사람이 덜 붐비는 moins fréquentée 사람이 덜 붐비는 그러한 전시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que les autres moins que요 다른 곳보다 덜 붐비는 moins fréquenté한 그러한 전시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한다면 on veille bien chercher 제대로 찾아보기만 한다면 잘 찾아보면 뭐뭐 하기만 한다면 조건이죠. 그래서 on veille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속법이 쓰이고 있고 뭐겠어요? 여기서 우리 책에 나온 거로는 뭐 pourvu qu'on veille 하는 걸로 해도 되고 pourvu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주로 문두에 문장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쓰기 싫다면 이때 쓸 수 있는 게 à condition 우리 지난번에 봤던 à condition qu'on veill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잘만 찾아본다면 충분히 다른 전시실보다 사람이 덜 붐비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arfois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덜 붐비는 전시실에서 종종 on découvre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des choses insolites 아주 색다른 독창적인 어떤 그 작품들을 그리고 des artistes moins célèbres 덜 유명한 예술가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난 예술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Les musées sont des lieux très fréquentés.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Et on y parle à voix basse comme dans une église.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뚝떡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요. 하지만 on y parle 그곳에서 우리는 말을 하되 à voix basse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낮춰서 조용히 말을 해야만 합니다. comme dans une église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나 성당에 가 있는 것처럼 교회나 성당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당연히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되죠.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dans une église 교회에 있는 것처럼 박물관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긴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덩 얘기고요. Quand mes enfants seront plus grands, j'aimerais beaucoup les y emmener.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자라면 크면 나는 아이들 레는 내 장법이겠죠. 그곳에 박물관에 많이 데려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의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문두에 나올 때 여기는 확실히 pourvu qu'il 이렇게 되게 pourvu qu'il soit d'accord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쭉 다 살펴봤는데 그렇죠. 우리 그 첫 번째, 두 번째 박스 쭉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드버브 동사의 그저 PP 관련된 스펠링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니까 그리고 빠진 거 없죠? 예. 뭐 하여튼 뭐 오늘도 결국 1시간이 넘었어요. 좀 시간이 오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50분짜리 수업인데 문법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자꾸 모자라는 것 같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 지금 보는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버했는데 시간 또 오버했는데 50분 이상, 뭐 1시간 60분 이상 됐는데 우리 그 다음 수요일날 텍스트 해석할 때 조금 또 일찍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